이번 순서는 정말 흥미진진한 재미난 소식들로 중무장한 금요일의 순서인데요. 네. 주말이 다가오면 이분을 볼 생각에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만 되면 정말 개그맨 못지않은 툭툭 튀는 개성으로 네. 시청자분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죠. 바로 채널A의 문화과학부 김범석 기자가 그 주인공인데요. 김 기자가 이번에는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일전에는 그 뽀글이 머리를 하고 네. 서태지 노래를 부르더니 기어이 가수 데뷔까지 한 건가요? 네, 이제 약간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먼저 빨리 불러보겠습니다. 김범석 기자. 여기 나는 이태원 모든 사람 everybody Korea 이런 모자 이런 옷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라고 말은 하지 말아요 요즘 이런 랩으로 개그맨들 인기짱 힙백 원더걸 인기 부럽지 않아요 개그 욕심 음악 욕심 모두 만찬점 대체 왜 인기인지 오늘 한번 파헤쳐봐 yeah. 아, 이 깜짝 등장도 모자라서 이제는 뮤직비디오까지 찍는군요. 네. 자, 김범석 기자가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막 이태원에서 랩을 하다가 지금 막 달려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월 거듭하시다 보면서 점점 거짓말도 거짓말. 약간 눈앞게 드는 것 같아요. 정식으로 좀 인사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주만에 인사드립니다. 금요일의 남자. 저는 채널A 문화과학부 김범석 기자입니다. 피스. 네, 아, 오늘 복장도 네. 그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더워 보여요. 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예. 아, 그런데 아까 그 뮤직비디오는 뭔가요? 가수 데뷔한 건가요? 가수 데뷔는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 제가 이렇게 랩을 하다 보니까 예. 이태원에 나와보니까 길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를 알아보시는 팬분들 그리고 예.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작은 그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들어보니까 역시 랩 솜씨가 괜찮죠. 한번 보니까 특기인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계속 랩으로 밀고 있어요. 네. 너무 제가- 하고 싶으시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물론 할 수 네.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냥 하면 썰렁하니까 예. 제가 두 MC분들에게 1, 2, 3, 4 요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뭐 여러 번 느끼는 거지만 너무 버거워요. 힘들어요. 뭐 어쨌든 해볼까요, 저희가? 자, 1, 2, 3, 4. 여기 나는 이태원 모든 사람 everybody free 이런 모자 이런 옷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야.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궁금한 게 네. 지금 그 옷차림, 그 스타일은 뭔가요? 네, 사실 여러분들 이 여름에 이런 복장 정말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여기 목에 막 따가워갖고 땀띠가 나는데 이 복장이 이제 요새 유행하는 갱스터 21세기 갱스터 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약간 갱스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좀 힙합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제가 예전에 2주 전에 90년대 복장을 하고 왔다면 예.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 유행하는 21세기 갱스터 랩입니다. 좀 이렇게 털도 좀 달리고 방금 하셨던 그 아니는 게 약간 요즘에 좀 유행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능청스럽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 미디어 오늘 첫 번째 소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근데 보니까 개그맨 정영도 씨가 약간 비슷한 거 한 것 같은데. 네, 인터넷에 맞습니다. 봤는데요, 저희.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영돈 씨가 최근에 내놓은 싱글에서 아니야 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정영돈 씨가 래퍼 데프콘 이 데프콘 씨와 함께 음반을 냈는데 제가 이렇게 음반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빅뱅, 원더걸스도 같이 이제 음반을 내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그렇죠. 빅뱅 원더걸스에 이어서 바로 요즘 3위를 차지하는 곡이 이 바로 정영돈 씨와 데프콘 씨가 만든 그룹 형돈이와 대준이의 곡입니다. 네. 여기서 이 네. 대준이는 이 데프콘의 본명, 유대준의 본명입니다. 네, 저도 봤어요. 정말로 요즘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는데 네. 이 개그맨과 래퍼의 만남이니까 뭔가 일단은 유쾌하고 즐거운 내용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재밌고 유머 감각 넘치고 재개발랄한 그런 이제 요소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예. 사실 그런 것만은 볼 수 없고요. 그 안에 굉장히 음악적인 요소도 있고 굉장히 오소독스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돈이와 대준이가 어떤 노래를 발표했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VCR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대준이 MC 난류 네. 여러분 Let's go MC 난류는
맞습니다. 유재석 씨인가요? 맞습니다. 예. 유재석 씨인데요. 이 노래가 이제 온라인에 처음 공개된 올림픽대로라는 곡입니다. 막힌다. 굉장히 재밌는 가사인데 이 개그맨 유재석 씨가 MC 난류라는 애칭으로 깜짝 참여도 했고요. 네. 신선한 기획과 노련한 마케팅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 노래 한 곡만 발표가 끝날 줄 알았는데 예.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죠. 예, 끝날 줄 알았는데 뭐 후속곡을 낸 거죠? 맞습니다. 바로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린 아니 이 부분이 담긴 예. 지금 이 나오는 노래죠?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제목도 굉장히 오소독합니다. 네. 노래가 요즘 아주 인기라고 예, 인기입니다. 너무 인기죠? 합니다, 명세. 네.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인 이 노래에서요, 이 형돈이와 대준이는 소위 이 조직폭력배, 일수꾼, 요런 이제 형님들 패션을 하고 나와서 최대한 무섭게 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매력 때문인지 모르지만. 매력적이에요. 맞습니다. 예. 빅뱅과 원더걸스 같은 이제 아이돌 그룹 신곡에 이어서 요새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네. 빅뱅이나 원더걸스도 최근에 동시에 신곡을 발표해서 아주 화제인데요. 이런 아이돌 그룹의 뒤를 바짝 뒤쫓는다면 정말 대단한 인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태껏 한국 가요계 이런 컨셉의 노래를 발표한 거의 가수가 전무후무했다는 건데. 그렇죠. 네, 화면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예. 거의 이제 일수꾼 조폭 같은 이런 모습인데 이런 과감한 캐릭터를 대체 누가 감히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형돈이와 대준이 뿐입니다. 네. 가사도 언뜻 보면 굉장히 직설적인 것 같은데,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이별 노래가 네 노래가 아니다, 듣지 마라. 이런 맞습니다. 것 되게 직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좀 많은 거겠죠? 직설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네. 듣지 마 이러면 더 듣고 싶고 그런 걸 좀 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이 소위 센 캐릭터들을 앞세운 개그맨들이 물론 방금 정영돈 씨도 계셨지만 가수에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 개그 콘서트에 용감한 녀석들도 그 인기세를 몰아서 가수로 데뷔를 했죠. 네, 맞습니다. 개그맨 정태호, 박성광, 그리고 신보라 씨가 이 개그 콘서트 코너에서 용감한 녀석들이라는 지금 코너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소심한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니까 랩으로 대신 세게 얘기한다. 이런 컨셉으로 지금 코너를 만들고 있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 인기에 힘입어서 I Don't Care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돈이와 대준이에 앞서서 발표했는데, 이게 또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고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네. 네. 용감한 녀석들도 갱스터 랩 장르인가요? 강한 메시지에 이 개그우먼 신보라 씨의 가창력이 참 의외의 반전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노래 네. 잘하시죠.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유세윤 씨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유세윤 씨가 만든 그 개그 듀오, UV. 네. 사실 개그 듀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굉장히 음악적으로는 성숙되고 그런 건데, UV가 이제 웃음과 그리고 음악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이제 개그 듀오로 굉장히 유명한데, 예. 지금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2010년 4월을 시작으로 지난해 이제 11월까지 총 10장의 싱글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데뷔 당시에 이제 쿨하지 못해 미안해, 뭐 인천대공원 같은 이제 좀 재미난 제목을 갖고 돌풍을 일으켰고요. 지금은 이제 집행유예라는 곡인데, 이 특유의 소심한 캐릭터가 대중의 심리를 대변했고요. 그리고 동료 스타들이 이제 참여한 뮤직비디오가 이제 좀 보는 재미를 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UV의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모르겠어요.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인기가 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인기가 뭐 이렇게 있는 이유는 이제 네. 재밌기도 하지만, 이게 음악을 딱 들어보고 동료 가수들도 이거 정말 좋다라고 해서 이제 UV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프리덤 같은 곡이 이제 박진영 씨랑 같이 또 참여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박진영 씨가 참여했다라고 하니까 이 개그맨들의 음악으로는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평도 나고, 지금 이제 나오는 이태원 프리덤인데요. 예. 이제 신나는 디스코 멜로디와 함께 가수 박진영 씨의 이제 지원 사격에 힘입어서 흥행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요, 이태원 명예 홍보 대사까지 꿰차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태원 명예 홍보대사까지 네. 이태원 프리덤으로 꿰차셨군요, 진짜. 네. 자, 그런데 네. 정영돈 씨의 형돈이와 대준이가 정말 그 UV의 성공 사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제2의 UV가 나왔다고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두 그룹이 좀 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네. 흑인 음악을 한다는 점이고, 네. 약간 복고풍 90년대 음악을 한다는 그런 점에서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예. 뭐 그런 이제 성공 여부를 떠나서 뭐 일각에서는 단순한 이벤트에 좀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판
낭만적인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죠. 네, 사실 뭐 그렇게 약간 심각하게 보일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 UV나 정영돈 씨나 이 가수로 데뷔하기 때문에 네. 어떤 연습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조금 아시는 얘기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이돌 가수처럼 정말 막 피나게 연습을 뭐 하지는 않지만 네. 그 개그 프로그램 뒤에서 소위 안무를 짜듯이 그러니까 개그 코너를 짜듯이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네. 준비를 했다고 하고 심지어 그 이태원 프리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안무가랑 같이 또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해서 그리고 상품을 내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개그맨들이 이제 네. 성탄절을 맞아서 캐롤을 많이 맞습니다. 내는데 예. 네. 요즘 본격적으로 지금 가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렇다면은 사실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참 궁금해지는데. 네. 사실 외국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면 예. 외국에는 이제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해외 사례로는요, UV가 모티브로 삼은 론리 아일랜드라는 그룹을 들 수 있습니다. 예. 이 앤드 샌버그라는 이제 사람의 그 개그 프로젝트 그룹인데요. 네, 지금 이들- 나오는 영상의 이 그룹인가요? 맞습니다. 아. 이게 되게 화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네. 옆에가 지금 저스틴 팀버레이크거든요. 아,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같이 이제 게스트를 가수를 참여시키는데 아.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뭐 저스틴 팀버레이크, 레이디 가가 그러니까 거의 A급 가수들이랑 같이 참여를 하니까 굉장히 또 인기가 있는데 네. 이분들의 음반이 이제 빌보드 차트 3위까지 올랐고요. 네. 심지어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재밌네 정도가 아니라 음악성 뭐 모든 걸 다 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UV가 모티브를 삼았다고 하는데 네.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수도 피처링도 시키고 네. 자기네들도 이런 식으로 재밌게 하고 이게 약간 북극풍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식의 그런 음악을 좀 한다는 게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야, 음악 차트 상위권을 점령한 개그맨이라 네. 정말 멋진데요. 이제 한국 가요계도 개그맨들의 위협을 받는 시대가 왔나 봐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맨 처음에 저도 이제 음악을 되게 좋아하지만 이렇게 음악을 듣기 전에는 개그맨들이 무슨 음악을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선입견을 가진 거에 사실인데 예. 네.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면 형돈이나 대준이 같은 경우에도 가사가 좀 재밌지만 그 음악이 깔리는 베이스란지 이런 걸 들어보면 전문 음악가 못지않게 굉장히 음악성이 있고요. 요베이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자기네들이 되게 좋아했던 뭐 뉴잭 스윙 장르라든지 예. 뭐 듀스의 이현도 씨 이런 분들을 이제 오마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음악들을 갖고 이제 추구한다고 하니까 사실 음악성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그 예전에는 그 개그맨들이 진짜 크리스마스 캐롤을 많이 냈잖아요. 예. 예전에 그 심영래 씨 그 크리스마스 캐롤은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달릴까 마을. 아, 기억납니다. 달릴까 말까. 네, 인기가 맞습니다. 정말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어떤 연예인들이 요즘에 뭐 아이돌을 하면서 연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분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개그맨도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가수가 탤런트를 하고 연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개그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많이 도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익숙한데 개그맨이 음반을 내고 뭐 연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은 이제 좀 아직까지는 뭐 신선하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예. 그럴 수 있을까라는 편견을 좀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요즘 세상이 워낙 또 살기도 힘들고 빡빡하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식의 이제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도 이제 진지한 음악보다는 또 이런 이제 개성 넘치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지금 뭐 김범석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네. 뭐 개그맨뿐만 아니라 우리 김 기자도 한번 음반을 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기자가 네. 기자일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이제.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 음반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 아, 그래요? 정말요? 네. 언제 원래 기자들은- 정도예요? 맞습니다. 원래 기자들은 책을 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음반을 나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잠깐 홀드된 상태입니다. 아, 왜 홀드 됐습니까? 뭐 제가 이 퀄리티 프로그램에 때문인가? 아니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다 보니까 네. 인기가 좀 있어서 좀 단가를 올리려고요. 좀 출연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조금 이제 단가를 맞춰서 네, 다시 음반을 네.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수와 그러니까 겸업하시는 최초의 기자가 탄생하지 않을까 음반 내기 생각이 어렵겠네요. 드네요. 그러니까. 네, 단가 높이려면요. 예. 지금 좀 약간 저가로 들어가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좀 싸게.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참신하면서도 코믹하기 때문에 때론 엉성해도 더 매력이 있는 이들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또 아주 반가운 분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분 하면 저는 일단 우리 보물찾기 미모의 여성 MC와 아, 이름이 똑같고요. 이문가요? 네. 네. 여기 대본에 그렇게 뭔가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거고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신발을 벗으면 네. 좀 다른 그런 아. 분입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다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사실. 대충 이름 네. 뭐 강수진. 이 이름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발로서 가장 유명하신 바로 그분이시죠? 맞습니다. 예. 이분하고 보니 또 강수진 부장도 있는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슈 토크. 맞습니다. 이름이 좀 하지만 특이하죠. 인터넷 검색하면 제일 1순위로 나오는 그렇죠. 네. 발레리나 강수진 씨 소식인데요. 네. 독일, 자, 정확하게 제가 발음해야 된다. 독일 슈트트가르트 아. 네, 발레단에서 활동하는 강수진 씨가 오랜만에 한국 무대에 섰습니다. 까멜리아 레이디라는 작품인데요. 이 까멜리아 레이디가 2002년도에 이제 강수진 씨가 처음 이제 우리나라 와서 공연했고, 이번이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까멜리아 레이디가 어떤 작품인지 일단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주역 무용수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발레리나 강수진. 그가 까멜리아 레이드로 돌아왔습니다. 2002년 이후 10년 만에 내한 공연에 갖는 그는 국내에선 마지막 전막 공연이라고 말합니다. 클라이막스에 있을 때 은퇴하고 싶은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10년 뒤에 다시 춘희작품으로 한국에 온다고 그러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프랑스 극작가 알렉산드르 뒤마의 소설 춘희를 원작으로 한 까멜리아 레이디는 그의 대표작입니다. 45의 나이지만 10년 전과 달라진 건 파트너뿐 춤은 더 원숙해졌습니다. Very intuitive in her dancing and in her way. Her musicality is also very intuitive. 지금도 여전히 발이 불을 틀 정도로 연습을 하는 그는 늘 현역 발레리나이고 싶어합니다. 좀 마음 전에 은퇴할 줄 알았어요, 제 자신이. 근데 마음 넘어가니까 더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열심히 공연하는 게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에요. 네. 강수진 씨가 수석 무용수로 있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이죠. 왜 바르트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어려워요. 네. 예. 세계 5대 발레단 중 하나로 손꼽힌다는데요. 네. 그럴 만큼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네. 그렇다면 까멜리아 레이디 어떤 내용일까요? 까멜리아 레이디라고 하면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 춘희라고 하면 아, 춘이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탁 하고 손을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예. 그 이제 고관대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몸을 파는 네. 그런 이제 하류충 여자와 그리고 이 굉장히 귀족 청년 간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작품인데요. 네. 예. 이 알렉산드르 뒤마, 뒤마입니다, 뒤마. 알렉산드르 뒤마의 원작 소설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예. 이 15일부터 17일, 3일 동안 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이제 공연이 있는 거네요. 네. 춘이라고 하면 사실 이 전설의 여배우죠. 그레타 가르보가 주연한 영화로. 박선미가 네. 가르보. 네. 아, 예. 사실 제일 유명한데요. 이 까멜리아 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이 강수진 씨의 발레 중에서 굉장히 대표작이죠. 네, 맞습니다. 오네긴 하고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함께 이 3대 이 드라마 뮤지컬 발레로 또 손꼽히는데요. 예. 이번 까멜리아 레이디 내한 공연은 2회 전성 매진을 기록한 2002년 세종문화회관 무대 이후에 10년 만입니다. 예. 네, 86년 이 슈투트가르트 최초의 동양인으로 입단한 강수진 씨가요. 이 97년 수석무용수로 승격한 후에 99년 이 작품으로 이 무용계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이것도 어렵습니다. 부누아트 라당스를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네. 발음 만만치 않네. 네, 네. 라당스. 슈투트가르트에 이어서.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작품이 2002년 때 공연 이제 영상인데요. 우리나라 공연 당시 영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이 작품과 거의 비슷한데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강수진 씨가 어떤 점이 다르냐라고 여쭤보니까 예. 10년 동안 많은 경험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작품을 해석하는 그런 거라든지 몸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 원숙미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번에 사실 내한해가지고 해서 인터뷰를 좀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던가요? 다시 공연에 임하시는 분위기라던가 이런 게? 네, 일단은 질문 가장 많이 나온 게 예. 은퇴할 거냐 말 그렇죠.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67년생이시니까 그렇죠. 45이고요. 네. 지금 활동 경력으로만 따지면 30년째인데 아,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은퇴를 거의 시킨 정도로 은퇴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네. 대답은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게 까멜리아 레이디가
한국에서 전막 공연을 하는 마지막 작품이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지금 같은 시기에 무대를 하고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들면 좀 못할 것 같으니까 예. 네, 오늘이 이번이 마지막 공연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머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들은 게, 네. 강수진 씨가 발이 부르트도록 네. 열심히 그 연습을,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나이에 뭐 체력이나 이게 뭐 이렇게 문제가 없을까요? 그거 안 그래도 제가 물어봤는데 뭐 재미난 대답은 없습니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아침 6시 일어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발레 연습 5시간씩 하고 다만 네. 바뀐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 아우, 연습을 발 좀 보세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발의 유명한 지금도 사진이죠. 네, 마찬가지인데 네. 5시간 연습할 거 3시간으로 줄여서 연습하고 뭐 이런 노하우는 좀 있지만 여전히 연습벌레라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영광의 상처군요. 네, 정말 저 네. 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강수진 씨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범석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